학창 시절에 등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이 무난하거나 쉽게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잘 보기 때문에 평소에 받았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등수가 올라가고,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모두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덜 떨어져야만 등수가 올라가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비추어 보면 전 세계는 현재 어려운 문제가 나온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한 해가 지날수록 모든 국가가 일정 수준 성장하기 때문에 더 발전된 국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성장을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적게 역성장을 해야만 상대적으로 더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 세계 GDP 순위의 지각 변동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순위는 10위권 초중반에 있었습니다. GDP라고 불리는 국내 총생산 지수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가게나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GDP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경제 생산성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인당 GDP가 아닌 국가 단위의 GDP의 경우 당연히 인구수가 클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만큼 생산인구가 많기 때문에 적은 생산활동을 통해서도 모이면 커지는 GD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GDP가 무려 13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GDP인 1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무려 9배에 달하는 가치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많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78만 명으로 전 세계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보는 1인당 GDP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 2020년에서야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한국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약 3만 3천 달러로 중국의 3배 이상임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인구수의 절대적인 열등함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국내 총생산 GDP가 전 세계 10위권 내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값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인구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더 위로 치고 올라간 것에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훌륭한 방어를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2분기에 역대급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로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의 경우 코로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으며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줬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불과 마이너스 3.3%로 양호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GDP가 9위로 올라서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땅, 작은 인구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뿌듯해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소식이 전해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은 노숙자가 2,300만 명이 나올 판국이라고 해.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역대급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해. 그래서 방역강국으로 유명해진 한국을 찾아보니 역시나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의 GDP 순위는 9위권으로 3단계나 올라올 정도로 엄청난 방어를 보여줬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던 불모지에서 10위권까지 왔던 것도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철저한 방역을 보여주며 경제력까지 탄탄하게 방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문화가 궁금해진다. 이처럼 후퇴하는 전 세계의 경제 상황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나라의 소식을 보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트럼프가 자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역과 세련된 시스템이 유명해졌다. 아시아에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볼 예정이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GDP가 9위라는 거야? 삼성이 엄청난 회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면 유럽의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이잖아. 스페인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솔직히 이제는 이미 기득권의 세상이야.
돈이 돈을 만들고 계급을 나누는데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젊음을 낭비하는 것보다 인생을 값지게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 70년 만에 전 세계 최빈국에서 탑10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어. 이것만큼은 존중하고 박수받아야 하는 일이다. 지금의 유럽 젊은이들은 성장보다는 안주하는 것에 익숙해서 걱정이야. 물론 막대한 세금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OECD에 가입하고 돈을 잘 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야. 문화와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나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한국인들과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던 결과야. 그들은 온 국민이 워크홀릭이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BTS와 같은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미래기술에도 빛을 내고 있어. 그래도 9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인 것은 분명하지. 스위스의 젊은 사람들은 높은 세금이라는 핑계로 편안하고 경쟁적이지 않은 삶을 지향한다. 언제까지고 관광 수입과 과거의 기술로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한국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한 점은 보고 배워야 한다. 나만 한국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옆집 아저씨는 항상 밥도 못 먹는 가난했던 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반복되는 스토리에서 도망쳐야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전쟁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분단된 국가이며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작은 나라였어. 이렇게 멋지게 해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얻은 결과야. 국가마다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것인데 굳이 인생을 일에 대한 열정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미 프랑스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크지 않으며 돈에 대한 집착은 피곤하게 만들 뿐이야. 5년 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모습에 놀랐어. 과거의 흔적은 거의 없었지만 완전히 세련된 스마트 시티를 구성했다. 지금의 나에게는 편리하고 깨끗한 한국의 이미지를 선호한다. BTS와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군. 트럼프가 계속 한국이 부자라고 했던 이유를 방금 이해했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코로나가 정리되고 여행 제한이 풀리면 K-팝 콘서트를 위해서라도 꼭 가볼게.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야. 영국은 모든 것에 대한 보수를 추구하고 낡고 고집스러우며 지겨움으로 가득 차 있어. 앞으로는 열정이 많은 아시안들이 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지도 몰라.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이미 높은 기술력과 많은 자본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미국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리더가 없어서 완전히 망가진